척척 박사님 아저씨 빨리 결정을 못해요? 아저씨 좀 기다려요. 키오스크 처음 써봐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척척 박사님. 이게 무슨 경우지 이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QM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K사전 데스크 셋업 게시판에 보면 상당히 많은 유저분들이 듀얼 모니터 세팅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듀얼 모니터 하면 뭐가 좋은데? 모니터를 용도별로 분리해서 멀티태스킹을 강화할 수 있다? 뭐 사실 이거 말고도 감성적인 이유도 있지만요. LG전자도 이를 의식해서 울트라 와이드 시장에 점점 힘을 주고 있는 모양인데, 오늘 가져온 제품도 어찌 보면 울트라 와이드의 또 다른 영역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뭔데? 세로로 긴 모니터 LG 듀얼업 모니터 28MQ 780입니다. 작은 듯 하면서 크네? 생긴새가 조금 요상하긴 해. 두 개의 21인치 모니터를 위아래로 붙인 느낌을 주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작업자들 사이에 모니터를 위아래로 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가로로 길게 배치된 듀얼 모니터 환경 대비 목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책상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스펙은 어떤데? 21인치 QHD 모니터 두 개를 위아래로 붙인 2560의 2880 일명 SD QHD 해상도, 패널은 LG가 자랑하는 나노 IPS, 주사율은 60Hz, 그리고 응답 속도는 5ms, 마지막으로 스탠드는 2세대 360 스탠드를 사용했네요. 스펙이 요상한 만큼 빨리 측정을 해봤는데요. 사격 측정 시 일반적인 sRGB 환경에서는 당연하게도 100%를, 영상 콘텐츠 소비 시 중요한 DCI P3 환경에서는 98.3%를, 또한 인쇄물 작업에서 중요한 어도비 RGB 영역에선 95.7%를. 역시 나노 IPS LG가 자랑할 만하죠. 근데 나노 IPS는 명암비가 별로잖아. 그래서 밝기와 명암비도 측정해봤지. 100% 기준 313.7 칸델라와 1197대 1이라는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에 나노 APS가 명암비에서 800대 1, 900대 1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이번 명암비는 아주 만족스럽네요 LG. 하지만 색온도는 7093 켈빈으로 화면이 조금은 허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응답 속도는 어때? LG가 잘하는 거잖아. 이게 응답 속도가 빠르게 사용해서 9.1ms가 측정되었는데 수치는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주목적으로 쓰는 모니터가 아니기에 제품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사용자가 적합한데? 저의 짧은 견해로 판단해보자면 이 제품은 다중 작업을 하는 작업자를 대놓고 겨냥했다 볼 수 있죠. 화면을 하나로 사용해 한눈에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위아래로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색을 다루는 영상 작업자나 코드를 짜는 개발자, 혹은 파워포인트, 엑셀을 주로 다루는 사무직 종사자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으로 다가올 수 있죠. 아까는 게이밍으로선 부적합하다며. 일단 말을 좀 들어보시고, 일반 사용자들에겐 피봇용 서브 모니터가 가졌던 가로폭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훌륭한 대세로 볼 수 있어. 어떤 부분에서 더 나은데? 우선 PVP 기능이 포함되어 두 개의 PC를 연결하는 건 기본으로 가능하고, KVM 스위치 기능도 있어서 손쉽게 전환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DP HDMI 포트, 그리고 96W 충전이 가능한 USB-C 포트도 지원을 해. 여러가지 기기를 연결할 땐 아주 유용하겠죠. 게다가 주변광을 감지해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아쉽지 않아? 맞아. 보통은 위아래로 모니터를 배치하는 사용자들을 보면 27인치나 24인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녀석의 크기가 좀 작다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모니터를 위아래로 붙여놓고 보다 보면 고개를 쳐들고 봐야 되는데, 이 자세도 목에 상당히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LG 측에선 목을 움직이지도 않고도 한눈에 들어오는 사이즈를 찾다 보니 지금의 사이즈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더 큰 거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30인치를 피벗해서 쓰면 되지 않아? 또 그 소리 나올 줄 알았어. 일반적인 16대 9비율 모니터를 세로로 피벗해서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공감하실 텐데, 묘하게 가로로 쓸 때보다 가독성이 안 좋아집니다. 이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구성된 3개의 서브 픽셀이 세로에서 가로로 눕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글자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약간은 흐릿하게 보여지죠. 윈도우에서 클리어 타입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되겠지만, 설정해야 좋아지는 것과 안 해도 괜찮은 건 차이가 크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OLED TV 있죠. 420C2 같은 대형 텔레비전 혹은 이런 대형 모니터와 화면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세로 사이즈요. 420C2는 520mm 정도인데 이 듀얼업 모니터는 524mm, 그러니까 서로 약 4mm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죠. 저처럼 대형 모니터를 쓰는데 사이즈도 비슷하면서 가로폭이 긴 모니터를 찾는 분들에겐 흥미가 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인치당 픽셀 개수와 픽셀 크기는 139 ppi 0.181
16mm라서 32인치 4K 모니터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2인치 4K 모니터를 사용 중이라면 이 녀석과 같이 사용 시 색다른 맛의 듀얼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소리죠. 게다가 2세대 360 스탠드까지 들어가서 별도의 모니터 없이도 피벗, 스위블, 엘리베이션, 틸트 이런 거 사용이 아주 쌉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메리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듣다 보니 좋은 소리만 하는데 그거 아쉬운 점은 없어? 뭐 로고? 한동안 어둡게 나오더니 얘는 다시 밝아진 느낌이. 뭐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가 느끼기엔 가격이 아쉽다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듣기로는 이 녀석의 출시가가 99만 원이랍니다. 가격 좀 선 넘는데? 맞아, 좀 선 넘어. 해상도가 아무리 준 4K라지만 144Hz도 아니고 60Hz 딸이인데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에겐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정말로 필요했던 분들이라면 지출이 좀 생겨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고민할 시간에 지르고 잘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제품의 구매를 추천하는 유형. 첫 번째, 작업을 하는데 위아래로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사용하시는 분들. 두 번째, 좁은 공간에서 두 가지 PC를 그것도 동시에 사용하고 싶은 멀티태스커 분들. 세 번째, 40인치가 넘는 대형 모니터를 쓰는데 비슷한 높이의 서버 모니터를 찾는 분들. LG 입장에서는 본 목적과 맞지 않는 유형이라 볼 수 있겠지만 42인치, 43인치 제품을 쓰는 분들은 24인치가 아니고서야 세로폭이 잘 안 맞거든요. 근데 24인치는 이 피벗하면 가로폭이 영. 하지만 반대로 후회할 분들도 있는데요. 이 제품 구매를 추천하지 않는 유형. 첫 번째, 모니터의 사용 목적이 99% 게이밍 분들. 두 번째, 가로폭이 22인치 모니터 수준? 이거 모니터로 쓰기에는 너무 좁다는 분들. 세 번째, 모니터 가격이 99만 원? 열린 지갑도 당장 닫는다는 분들. 사실 다른 단점이야 추후 또 다른 듀얼 모니터에서 개선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가격은 솔직히 이번에 제대로 잡지 않는다면 다음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만약 추후에 해상도를 낮춘 SD FHD 같은 고급형 제품이 나온다면 가격 허들을 어느 정도 많이 낮춰줬으면 하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에디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